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조성우 과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또다시 연준에서 뒤통수를 쳤다. 국채금리는 여전히 출렁인다. 이런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나오고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는 추가적인 조정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사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접근을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좀 그 접근은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항상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좀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시장이 오를 때 제가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이지만 또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가 좀 손실을 좀 감내해야 될 때라면 또 제가 덜 잃게 해드리는 것도 그 역시도 제가 할 일이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2000-482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료 문자 샵 2034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다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솟아나고 기술주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벌떼처럼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아우들이 좀 해주고 있네요. 확실히. 벌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당분간 좀 지수 게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섹터나 이제 종목 쪽에서는 그래도 비벼볼 만한 시장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런 좀 상황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또 이제 증시 주변 자금도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증시 자금 동향 추이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이 이제 활발한 이유는 대형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수급과 유동성으로도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들이 대체로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형보다 나은 아우들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차트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 그러니까 최근 5일 통계를 제가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변화무쌍하니까 이동평균을 내야 되니까. 자, 코스피는 최근 5일 동안 0.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0.5%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의 대형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는 최근 5일 동안 1.1%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빠졌죠? 코스피보다 더 빠졌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형주의 지수 견인력이 확실히 안 나온다라는 거죠. 대형주가 1.1% 빠졌는데 코스피가 0.5%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해준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죠? 그럼 이제 중형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중형주는 벌써 차트 모양이 좀 다르죠? 좀 더 키워드릴게요. 차트 모양이 다르죠? 코스피하고 대형주하고 다르죠? 최근 5일 동안 중형주는 약 올라가네요. 2.1%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또 소형주를 한번 볼게요. 자, 소형주 차트가 더 다르죠? 더 다르죠? 네. 최근 5일 동안 약 3.1%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코스피의 하락률은 방어가 됐고 그것을 지금 중소형주가 벌떼 상승을 이제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체감 지수를 개선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 군단의 지수 견인력은 확실히 좀 약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 역시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금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는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제 그 테마주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겠죠. 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 이거 이제 뭐 테마주를 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보다 나은 아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형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뭐 종목으로 해서 형보다 나은 아우들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자, 삼성전자. 자, 뭐
잘 지탱해주고 있는 건 뭐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죠? 네. 하지만 시세는 안 나요. 그죠? 삼성전자. 그러나 삼성전자 형은 이렇게 좀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데 아우인 원익 IPS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확실히 좀 추세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최근 5일 동안 0.7% 하락을 했는데 원익 IPS는 최근 5일 동안 3.3% 상승했어요. 자, 네.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디스플레이 섹터를 한번 가볼까요? 뭐 제가 좀 이제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정규 종목에도 많은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그 디스플레이 섹터의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최근 5일 동안 약 4.2% 하락을 했어요. 자, 차트 모양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정규 종목에 있는 PI 첨단 소재 네. 보시면 자, 다르죠? 다르죠? LG 디스플레이가 5일 동안 4.2% 하락하는 동안에 아우인 PI 첨단 소재는 5일 동안 약 7.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포트가 요즘에 뭐 한세 시럽도 선전해주고 PI 첨단 소재도 선전해주니까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우울할 이유는 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까요? KB금융. 요즘에 이제 은행주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KB금융 같은 경우가 예대 마진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힘이 좀 빠져서 조정도 좀 급격하게 받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형보다 나은 아우 중에 자,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리드코프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계속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양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섹터 내에서도 형은 지지부진한데 아우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트렌드로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원익 IPS 사는 게 단기적으로 훨씬 좋았고, 그죠? LG 디스플레이를 살 바에는 PI 첨단 소재를 접근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좋았고, 또 KB금융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리드코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깜짝 전략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 리드코프는 트레이딩 접근이 유효하다. 약간 그래요? 세미 네. 트레이딩 성격으로 제가 종목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시간도 많고 해서 요 중에서 이제 리드코프는 이게 이제 무슨 논리냐면 작년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왔는데 11.5%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자산 버블의 어떤 어두운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사 효과.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대출 증가세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은행들도 좀 마찬가지지만 이 리드코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쪽에서 네.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그 이제 대출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드코프가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확실히 좀 요즘에 이제 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는 좀 그런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년에 실적이 대폭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200억 상승이 아니고 시총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600억 하는 회사가 시총이 2천억이다. 이건 좀 굉장히 싸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리드코프는 한번 이런 상황에서 형보다 나은 아우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접근은 좀 가능하리다. 이렇게 보고요. 뭐 가격 전략 좀 제시해 드린다면 저는 항상 트레이딩 종목은 이제 10% 정도 목표가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7,600원으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포트에 있는 뭐 이제 종목들 중에 뭐 PI 첨단 소재도 형보다 나은 아우의 논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섹터를 둘러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굳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된다고 해서 굳이 개별주 테마주에 위험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쪽에서도 형이 못 가도 동생이 해주고 있는 모습, 그죠? 금융주에서도 형이 못하는 걸 동생이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이걸 충분히 합리적으로 따지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급등하는 테마주나 개별주에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좀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시 뭐 좀 네. 이렇게 뭐 손실에 뭐 이렇게 좀 허우적 되시지 않고 이런 어떤 논리,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단순하게 반도체 IT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좀 쉽니다. 이제는 뭐 소비주 아니면은 바이오가 좀 오를 때가 됐네요. 이렇게 섹터별로 좀 굵직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주는 시지만 그걸 따라가는 아우 종목들은 탄력이 또 붙고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날 사실 종목이 두더지처럼 막 이런 녀석 저런 녀석들이
다 튀어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 매일경제TV에 뭐 계시는 훌륭한 매니저님들은 그런 거 잘 잡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게을러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 수 있는 범위는 딱 요 안에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개별주나 테마주 같은 거를 게을러서 또 잘 따라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투자의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포트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000-4821번으로 방송 중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 문자는 샵 2034번입니다. 자, 요즘 상담자들의 신청이 좀 많이 네. 오고 있는데요. 좀 많이 보이는 종목, 많이 여쭤보시는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담 접수가 들어오면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다 제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트렌드를 또 네.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어느 종목에 많이 물려 계시거나 어떤 쪽에 많이 물려 계시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가 그렇죠. 돼 뭐에 있어요.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섹터나 종목을 뭐 이제 연일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더 간다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전 느낌상 머지않아 이거 신청 들어온다. 아, 근데 거의 그게 틀리지 그래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그 핫한 종목들은 일종의 그 유행가 같은 거예요. 항상 그 모든 노래가 맞아요. 영원히 네. 1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위를 했으면 또 그 노래는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남스타일이 뭐 지금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그죠? 예전에 강남스타일 난리가 났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 심리의 어떤 극단의 어떤 상황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이 있죠. 그때 보면 이게 머지않아 상담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뭐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시젠이나 제넥신이 대표적이었죠. 정말 많이 궁금하셨죠? 시젠 차트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시젠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작년 8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60% 하락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실 뭐 이거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지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지치셔가지고 뭐 거의 뭐 이제 버려둔 뭐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요것도 이제 코로나 그 백신 개발한다고 작년 코로나 시국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절반 됐거든요. 5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요즘에 여기 안 들어오는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뭐겠어요?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님. 최근에 많이 들어온 종목이요? 예. SK바이오? LG화학이 많이 LG화학이요? 예. 물린 분들이 또 많이 자, 계시는군요.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게 많이 들어오냐면 결국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요 구간에서 이제 불안하신 거죠. 왜냐하면 더 간다 해서 샀는데 더 가지는 않고 빠지잖아요. 많이 불안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틈틈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응 전략도 좀 틈틈이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자, LG화학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지 마시고 일단 하단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LG화학은 지금 당장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많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약간 좀 시간 싸움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여기서 버텨주고 안정이 된다면 또 다시 이제 반전의 기회를 또 이제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쯤에서 샀을 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르면 아무리 LG화학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네. 적어도 이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신 일은 또 없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 좀 철저히 하자. 제가 종목 전략을 제시해 드릴 때도 항상 손절가로 마이너스 5%, 7% 항상 제가 반드시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뭐 여러분의 모순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제 방송을 이제 서너 달 보신 거예요. 제 방송을 매일 지켜보시고 네. 제 팬이래요. 그럼 제가 그러시면 그 서너 달 동안 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어떻게 사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없대. 왜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꽉 물려서 현금이었구나. 못 샀대요. 네. 그럼 지금 신청하신 이 종목은 언제 사신 거예요? 저번 주에 샀대요. 엥?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 계좌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재정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해서 살릴 놈만 살려놓고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게 네. LG화학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전화 상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02-2000-4821번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